안녕하세요, 묘한의사입니다. 묘한의사 채널을 운영하다 보면 환자분들이 영상에 댓글을 많이 달아주세요. 근데 그 댓글들을 보다 보면 사실은 제 영상을 100% 다 이해를 못하고 질문을 하셨구나 라는 인상을 많이 받게 됩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영상 자체가 만들어진 그런 배경 자체가 있기 때문에 이걸 다 이해하기 사실 어렵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는 묘한의사 채널을 사용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릴 거예요. 어떻게 영상들을 보고 이해하면 쉬운지 그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피부질환으로 고생을 해요. 근데 처음 생겼어, 혹은 오래됐어. 그렇지만 병에 대해서 진단을 제대로 못 받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면 병을 모른다, 진단을 못 받았다, 난 내 병의 병명도 모른다, 나는 어떻게 관리할지도 모른다 하는 경우에는 우선은 진단에 대한 부분을 보시는 게 좋습니다. 제 영상에서 검색을 쳐서 진단에 대한 부분을 검색하시면 쭉 나옵니다. 뭐뭐뭐 진단 방법, 뭐뭐뭐 진단 방법 나오는데, 근데 피부질환을 나눌 때 우선은 첫 번째는 습진이냐 습진이 아니냐를 나누는 게 제일 편합니다. 대부분 피부질환의 한 90% 정도는 습진입니다. 이거 잘 이해를 못 하시는데, 습진성 질환에 속하는 게 아토피, 지루성, 화폐상, 함포진, 그죠? 접촉성 피부염, 자극 피부염, 그죠? 대부분 다 습진입니다. 근데 습진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사실은 뭐 건선 같은 경우, 혹은 여드름, 그죠? 이런 것들, 무좀, 이런 것들밖에 없습니다. 대부분 습진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선은 습진이냐 아니냐를 나누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진단에 대한 걸 알고 싶으시면 검색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진단에 대한 영상이 있잖아요. 제가 뭐 지루성 피부염의 진단, 아토피와 지루성 피부염의 감별 진단, 주사의 진단, 그리고 뭐 아토피의 진단, 화폐상 습진의 진단, 건선의 진단 막 영상을 나왔죠. 그러면 첫 번째 나온 영상이 제일 쉬운 영상입니다. 첫 번째 가장 기본적인 영상이거든요. 근데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이 영상만 보셔도 대부분 이해를 하시고 이걸 기준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 그 이후에 나온 영상들은 굉장히 디테일한 심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지루성 피부염의 진단 어떻게 하냐? 되게 쉽습니다. 지루성 피부염은 어떻게 되겠어요? 얼굴과 머리에 생긴다고 보시면 돼요. 이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몸에도 생길 수 있지만 그건 빼고 넘어가세요. 보통 제 영상 중에서 몸에 대한 얘기도 막 나오거든요. 그거는 그 다음 영상, 굉장히 심화된 내용이거든요. 그냥 얼굴과 머리에만 주로 생긴다, 그리고 귀 속이나 귓바퀴에도 생긴다, 이것까지만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얼굴 같은 경우는 피지 분비가 많이 되는 부위에 생긴다 그랬죠. 그래서 뭐 인당 부위에 많이 생기고, 그 다음 콧볼에 많이 생긴다 그랬죠. 콧볼 밑에가 빨개, 그럼 지루성, 이렇게 쉽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핵심적인 부위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인당, 콧볼 주변, 그리고 귓바퀴, 이런 데가 핵심적인 증상, 그리고 가슴 사이, 이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제가 영상을 얘기할 때 핵심적인 부위, 이걸 얘기하거든요. 거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진단 중에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이라고 나오면 1번, 2번이 90%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번, 2번에 같이 비중을 더 많이 두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 그 뒷거를 자꾸 중요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1번, 2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 그러면 아토피냐 지루성이냐, 얼굴이 빨개, 근데 아토피인지 지루성인지 헷갈려요. 사실 쉽죠. 왜 그러냐, 아토피는 목이라던가 팔 접히는 관절 부위에 주로 생긴다고 했죠. 그리고 어렸을 때 아토피에 과거력이 있을 수 있겠고, 그래서 가렵다라는 얘기죠. 근데 지루성 피부염은 몸이 중심이 아니라 얼굴과 두피가 중심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머리랑 얼굴 중심으로 생기는 게 지루성, 그리고 몸이나 관절 부위에 생기는 게 아토피라고 보시면 되죠. 그럼 얼굴이 빨갛다 하더라도 목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느낌은 아토피인 거죠. 근데 얼굴에서부터 내려가는 느낌은 지루성이다 보시면 돼. 근데 영상에 제가 이렇게 설명해 드리는데 그 내용을 빨리 넘어가세요. 중요한 게 바로 그거거든요. 그리고 지루성 피부염과 주사도 마찬가지죠. 제가 지루성은 가렵다 그랬죠. 그럼 가려움의 정도가 뭐냐는 거예요. 아토피 피부염은 미치도록 가렵습니다. 지루성 피부염은 궁실궁실거립니다. 약간 머리카락 닿는 느낌이 들면서 스물스물거린다는 느낌, 이런 느낌을 꼭 캐치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주사는 거의 가렵지 않죠. 가렵더라도 따끔따끔 이 정도 느낌이라는 보시면 돼요. 그 비중을 제가 말로 설명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행동을 보여드리는데 행동으로도 잘 이해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아토피는 엄청나게 가렵다, 지루성 피부염은 금실금실금실, 간지러워 하루 종일 그런 느낌. 그리고 주사는
가려움이 거의 없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행간의 의미를 좀 파악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면 진단은 제대로 했는데 나는 관리 방법이 궁금하다라고 해서 제 채널에 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어떻게 관리할지. 근데 여기도 중요한 게 뭐냐면 관리 방법도 사실 비중이 있거든요. 아토피 비염 같은 경우에서 관리 방법 중에서 음식 비중이 제일 중요합니다. 70% 정도 된다고 하겠죠. 그리고 생활관리가 30% 정도. 지루성 피부염 생활관리가 70%입니다. 음식관리는 사실 30% 미만입니다.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음식관리 비중이 높은 질환은 아토피, 그리고 그 다음에 화폐상신, 지루성 피부염, 건성 같은 경우는 음식관리가 많이 중요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이런 비중이 있는데 그 비중을 입체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피부염이 있으면 생활관리와 음식관리의 비중이 뭐가 높은지, 그러면 중심이 돼야 될 관리가 뭔지를 알 수 있죠. 지루성 피부염 같은 경우 생활관리가 더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더운 환경, 그죠? 열 대사장애니까, 그리고 전기장판 온수매트, 운동 같은 것들, 이런 생활관리를 먼저 단도리 하는 게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아토피는 우선은 과자 같은 걸 끊어야 되겠죠. 그리고 자극적인 음식들을 끊는 게 첫 번째겠죠. 먹으면 바로 가려우니까. 먹으면 다음날 가렵잖아요. 그러니까 음식 관리가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 비중을 꼭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영상에도 비중이 어떻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빨리 지나가요. 근데 그거를 잘 캐치를 못하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래서 묘한의사 채널을 처음 오셨을 경우에 잘 모르겠다 하시는 경우는 쉬운 영상부터 보세요. 쉬운 영상. 어려운 영상부터 보지 마시고 쉬운 영상을 여러 번 반복적으로 보세요. 한 번 봐서는 사실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그래서 제가 영상에서 말하는 행간의 의미를 이해하시는 게 좋아요. 행간의 의미. 뭐가 중요하다라고 제가 쓱 지나가면서 얘기하거든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 행간의 의미를 이해하신 다음에 영상을 보시면 굉장히 쉽게 이해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이해가 됐었을 때는 그거보다 조금 더 어려운 영상들을 순차적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시리즈물로 만들어 놓을 때가 있는데 1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만들거든요. 그때 중요한 건 1번입니다. 1번에서 내용을 거의 다 얘기를 해요. 그리고 2번, 3번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전문적인 그런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한 영상의 성격이 더 강합니다. 그래서 내용이 점점점 어려워지고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1번 영상을 중심으로 보시는 게 중요하다 보시면 돼요. 오늘 이 시간에는 묘한의사 채널을 어떻게 하면 잘 이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해 드렸어요. 행간의 의미를 잘 이해하시고 쉬운 영상부터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묘한의사 채널에게 궁금한 것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을 통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빠이!